저는 광주 충장로에서 1960년에 태어나 66년째 이곳 광주에서 살고 있는 광주 토백이 국민통합실천연합 호남 지부장 김우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여기 모이신 존귀하신 모든 분들은 윤석열 사기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바라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중, 친북, 반국가 전복 세력과 전복 세력에 의해 더럽혀진 국회보다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짓과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자유당 정권 때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4.19 혁명으로 국민 주권을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8개 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2030 청년들, 종교단체와 국민의힘이 호남을 중심으로 진실과 거짓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을 숨기려는 자와 진실을 말하려는 자, 쫓기는 자와 진실의 추적자, 쫓아오면 죽인다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자, 아니 죽여봐라, 네가 가라 하와이, 어느 영화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는 쫓는 자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서울 광화문에는 정광훈 목사님의 팀들, 여의도에는 소년보 세이브코리아 팀과 전한길 강사, 이곳 광주 안디옥 교회에는 박영우 목사님과 애국 시민이 있습니다. 호남이 깨이는 그날까지 진실과 거짓을 알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광주를 짝사랑하신다입니다. 먼저 지난번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 말하는 달콤한 이야기에 사실 확인을 해봐라. 그 민주당이 말하는 달콤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있잖아요. 팩트 체크 해보면은 요새는 뭐 우리가 게을러서 속지 팩트 체크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허황된 기대에 부풀기 전에 반대로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볼 것인지도 계산해봐라. 허황된 미래 주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지 그거 계산 안 하고 그 허황된 미래만 보니까 이거 속을 수밖에 없죠. 먼저 주제에 앞서서 소위 보수라 불리는 우파에 대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보수라는 말은 영어로는 conservative입니다. 요즘 트럼프를 지지했던 CPAC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CPAC. 그게 이 conservative 보수가 들어가 가지고 Political Action Conference, 그러니까 보수 정치 행동 회의입니다. 보수들이 행동하는 액션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통령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작동을 해서 트럼프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는 CPEC 회의에서 청중 가운데 고든창 변호사를 찾으며 그레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레이트, 위대한, 최고의 그레이트 고든창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I trust you almost everything. 나는 당신의 거의 모든 정책을 믿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고든창을 얼마나 트럼프가 트러스트 믿냐 이겁니다. 고든창은 이 동아시아와 중국 정에 대해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미국을 움직이는 변호사입니다. 고든창이 중국이 전 세계 선거 부정을 뒤에서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트럼프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혹시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번에 그 보도했던 그 선관위에서 뭐 99명을 뭐 데려갔다. 그 중에 뭐 어떤 것이 뭐 30몇 명이 오키나와 기지에서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 사람들을 전부 뭐 그 취조해 가지고 뭐 그 사실을 선거 부정에 대해서 풀었다. 뭐 이런 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시진핑을 만난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만나면 미국이 그 시진핑을 압박하면서 이제 둘 간의 이런 그 말 그대로 격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슨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오른손이죠. 예, 오른손은 왼손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왼손보다 오른손 맞죠? right. 예, 오른쪽 영어로는 정의도 뜻합니다. right. 우리는 오른쪽이 옳다 이런 뜻도 있죠. 오른쪽.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쪽 보수가 보수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법과 원칙을 지키죠. 즉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반면에 진보는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변칙이 가능합니다. 요새 그 민주당 변칙 많이 쓰죠. 변칙에다가 공수처 뭐 이렇게 다 뭐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반칙도 합니다. 반칙. 이게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전체주의로 공산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변칙 사용하여 사기 탄핵을 자행하고 윤석열 탄핵 재판을 졸속으로 빨리 진행했고 이재명 재판은 변칙과 반칙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국민가수 나훈아가 공연 중에 왼손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왼손 그 민주당 왼쪽에서 뭘 했는지. 헌재는 왼손으로 메모지를 썼다고 위증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죠. 홍장원이가 재판 중에 오른손만 잘 사용합니다. 근데도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서 왼손을 썼다고 하는데 하여튼 좌파들은 거짓말, 언행일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좌파의 본체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쪽이죠? 옳은 일을 하는 무슨 쪽이죠? 오른쪽이죠. 예.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선 때 제가 본 윤석열입니다.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끔 문자 메시지를 한 적은 있지만 검찰총장 이후로는 대선 대통령 이후로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출마 선언 후 윤 대통령이 출마 선언 후 7월 초 바로 5.18 묘역을 찾아 광주의 의인, 대인 홍남순 변호사님을 찾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바로 저하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고교 동창이던 윤석열 후보께 문자를 하였습니다. 홍 변호사님 자제분과 친구가 되니 만남을 한번 주선해 보겠다고 하였고 고맙다는 답신이 왔고 후보 경선이 끝나고 서울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궁동 15번지는 수리 중이라. 그때 그 홍남순 변호사님이 살았던 궁동 15번지 조그만 집이 있거든요. 가불탕 옆에. 거기가 마루가 짜그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만날 수가 없고 화순에 있는 그 군에서 이렇게 보조해 준 홍남순 변호사님 생가에서 그 다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유족인 거기 그 국회의원 하셨던 분하고 두 분의 아드님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한테 그 서의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본인이 호남 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의 지역 차별과 동서 화합을 위해서 본인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본인은 호남과 동서 화합을 위해서 영남에 무엇이든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히며 실은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광주지검 검찰청 특수부 검사 시절에 광주 두암동 현대아파트에서 2년 동안 자취하면서 살아서 광주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호남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남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당선되시고 나서도 첨단에 있는 AI 센터 있잖아요.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 건설 현장을 3번 다녀갔습니다. 3번. 광주에다가 뭐 일자리를 주고 싶어 갖고 난립니다. 그런 반면에 그때 우리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5.18을 참배하러 갔는데 막 막아서고 그때 이준석이니 이런 원희룡이니 장관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서 그 5.18 어머니들이 또 소복을 입고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딱 누워갖고 앞에서 그 윤석열이 너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 철철 맞고 발을 돌려야 했던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광주는 윤석열을 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당선인한테 성렬이 윤석열 이름을 대통령이라고 뒤에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광주 대부분 분들이 성렬이 새끼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전남에서만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광주 전남을 합해서 돈보따리를 갖다 풀겠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같이 하자 광주 전남 그랬는데 강기정 시장이 거부했습니다. 광주는 따로 윤석열 네가 와서 우리한테 따로 해라 이런 식이었고 그 당시 윤석열이가 와서 돈 풀고 가면은 표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전남에만 가가지고 민생 토론을 한 결과 보성, 고흥 이쪽에 뭐 그 도로를 놔주고 광양 이쪽에다가 살게끔 해주고 뭐 무려 약 4조 원 이상 가치의 그 선물 보따리를 김영록 지사 앞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록 지사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텔레비에서 다 나옵니다. 그거 사실이니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전남에서는 이거 다 공약을 받았습니다. 민생 토론에서. 광주는 뭐 했습니까? 또 소외됩니다. 뭔 오기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섭섭했겠습니까? 윤석열은 광주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짝사랑. 예? 뭐 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저는 지난번에 안정권 거기가 와서 이렇게 도청 앞에서 할 때 알았는데 강기정 시장이 전과 사범인지 몰랐습니다. 진짜예요. 이번에 알았고 산민투 관련으로 해가지고 어디 문화원인가 뭔가 거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전과가 인재사 알았습니다. 인재사.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광주가 자기 것이냐 합니까? 그리고 5.18 단체들이 5.18 묘역이 자기 것입니까? 돌아가신 분들 유족과 우리 광주 시민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입니다. 어디 누구라고요? 주사파 민주당입니까? 이 광주 전남이 누구 것입니까 도대체? 이거 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 시민과 전남 사람들의 주권을 돌려놔야 되고 우리가 주권을 되찾아야 할 때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게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다 줬습니까? 다 안 줬습니다. 이쪽에 있는 민주당 카르텔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깨닫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이 들어온들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영암 F1 이거 원래 이걸 제안한 분은 다른 분인데 영종도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싱가포르의 F1 같은 도심으로 들어와 가지고 관중들이 막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걸 기획하고 싱가포르의 F1을 해가지고 싱가포르는 F1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힘이 센 민주당의 모 의원들이 그건 영광에다가 갖고자 그래. 볼판에다 놨더니 이거 슈마나 뭐나 이거 F1 선수들 한 번 움직이는 비용이 100억입니다. 100억. 근데 영암 가갖고 모텔에서 자야 쓰겠습니까? 한 번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F1. 그렇게 국책 사업은 많이 가져옵니다. 예? 정치인들이 힘이 세니까. 근데 함정공대 새만금 사업 이거 성공했습니까? 새만금 사업 요새 또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데 새만금 공항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포퓰리즘이죠.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 왔더니 현대모비스 왔더니 바로 노조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기아도 노조 때문에 못하고 내 친구도 노조 때문에 죽을 상을 씁니다. 중소기업 사장인데 이거 노조가 정상적으로
그 자기들 임금 타결이랄지 환경이랄지 이것만 하면 좋은데 왜 노조가 정치인입니까? 왜 정치를 좌우하고 민주당을 좌우합니까? 민노총이. 민노총은 또 뒤에는 또 북한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는 그런 짓거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당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 민주당이 아니죠. 그 민노총이. 뒤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 기자회견 한번 하려는데 와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말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너희만 있고 우리는 없냐? 나 광주에서 토백이로 66년 동안 살았는데 너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 말을 못합니다. 내가 광주 주인인데 충장로에서 태어나서 아버님 때부터 80년을 살았는데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근데 주인 행세를 하느냐?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에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북 성향의 1차, 친중국 성향을 서서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마약 중독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분은 선택적 지각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왜?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산주의 사상이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이 전라도에서 제일 못된 것이 사상이 뭐냐? 너 누구 아냐? 이거 뭡니까? 본인이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백을 빌려가지고 성공해 보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정치가 아니고 변칙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누구 알아서. 이런 생각은 반시장 정서고 반기업 정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법만큼 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기업이 벌어놓은 돈 갖다가 우리가 좀 쓰면 어쩌냐. 어떤 기업이 광주에 들어와서 그런 기업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고 자기들 투자를 하고 자기들 모든 것을 기업이 한번 들어올 때 걸겠습니까? 우리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반기업 정서와 반시장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형 쇼핑몰 하나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상인들이 보호하라, 자기 상품 넣으면 안 된다, 이거 빼고, 그거 다 따지다 보면은 복합 상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농업 인구는 4%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고 기업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헌한 바가 큰데 대기업 노조들이 대기업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미래가 어디가 있습니까? 특히 광주에 들어오면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인적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너희들 장사해라. 근데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노조 거시기고 여기다 못 냈고 뒤에 그냥 기업 하나 들어오면 뜯어갈 사람들만 무지하게 많으니 이거 어떻게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고, 광주에 들어올 수가 없고 전라도에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먼저 바꾸는 정통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정신 개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광주는 계속 고립됩니다. 다른 타 도에서 우리 전남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따로 뛰어나가라 이거예요. 아니 같은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천대받고 살았었습니까? 우리 고쳐야 됩니다. 놈이 뭐라 그러면은 채찍질하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된들 이러한 한 정당의 카르텔이 전라남도에서 뿌리박고 있는 한 그들의 배만 채우지 시민들과 그 도민들의 그 배는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민주당 정권 45년 동안 재산 많이 불리신 분 계십니까? 근데 왜 밀어줍니까? 아니 공산주의는 기업가가 번 돈을 국가가 관리하며 공평히 나눠준다는데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죽 써서 개 줍니까? 아니면 개딸들 줍니까? 개딸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번 만큼 우리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입니다. 다음 주나 이달쯤 혹시 천운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돼 갖고 호남을 찾는다면 또 막을 겁니까? 성녀라 음서 뭔새끼 하면서 예, 사람은 절대 선입견 프레임에 갇혀보면 큰 실수하게 됩니다. 이 동전 있잖아요. 동전은 분명히 뒷면과 앞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뒷면만 보고 앞면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잘생긴 앞얼굴은 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둘러봐야 됩니다. 선과 악만으로서 너 나쁜 놈 좋은 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구본 있잖아요. 우리 그 지학 시간에 지리 시간에 배운 지구본 보면은 뺑뺑 돌려가면서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평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여기저기 다 둘러보면은 좋은 점도 많이 나오고 안 좋은 점도 많이 나온 이 복합이 인간입니다. 골고루 좀 보시기 바라고, 윤석열이 뭐 술 먹고 김건희랑 같이 뭐 구다고 뭐 우리 나 곡성에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이재명이는 최고고 거시기는 구수했고 밀어나고 윤석열이 그런 거 가르칩니다 할머니한테. 이게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지금. 곡성군 의료원에서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서울말 쓰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봤던 윤석열이는 의리 있고 끈기 있고 사람이 웃고 박습니다. 인정이 많고 노력하는 천재였습니다. 서울법대 아무나 간 데 아닙니다. 우리 반에서 3명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교 2등 했던 윤석열이고, 그 전교 2등이라는 거 어떤 정도냐, 우리가 12반이 있었는데요. 한 반에 70명씩이니까 한 840명 중에서 2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법대 갑니다. 이재명이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하나가 그 공부 제일 잘했던 저쪽에 신모 변호사 하나가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왜 구수를 하게 됐냐? 사람들이 구수했다니까 막 미련하다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구수를 하게 됐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변호사가 공부하는 방법이 달랐다. 윤석열이는 자기네들은
기출 문제나 나올 문제, 예상 문제만 갖고 책을 다 안 보고 그것만 공부를 했는데 윤석열이는 미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양반 성열이는 친구가 이야기할 때 헌법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 대학원 때도 헌법 공부했고 헌법에 대해서는 박사다. 그리고 그 친구 모르는 것이 없다. 인사이클로피디어다. 백과사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노래도 잘하고 좀 매우 감성적인 그런 멋진 사나이랍니다. 대개 사람들이 사수만 하면은 사법고시 손들고 포기하거든요. 근데 구술을 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끈기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인내심과 끈기를 더 높이 평가했다는 해야 되겠다는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내심과 끈기로 지금 그가 그 추구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 생각, 끈기를 위해서 이 사람 자기 몸 던져갖고 교도소 들어갔지 않습니까? 누굴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그게 윤석열입니다. 지가 지 몸이 죽더라도 오기는 그때 쓰는 겁니다. 이런 데다 쓰는 거 아니고 그 윤석열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고 막 정률성이 막고 이런 데 오기 쓰는 게 아니고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진짜로 국가가 국민을 사랑한다. 나 이번에 사람들 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몇 발 걷다가 차렷 자세로 바지선에 손을 딱 붙이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고개를 슬로우 비디오 울먹이면서 울음을 참고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울음이 참고 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국민들은 그때 옆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 역사상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윤석열은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대들도 계몽령이라고 깨어났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광주에서 본인이 2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두암동 현대아파트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취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광주에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답니다. 전라도를 많이 휴일이면 돌아보고 그러면서 광주에서 산 2년 동안 살았던 대통령 중에 유일한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광주에 안 살았습니다. 노무현이 그 다음에 문재인이 우리 이재명이까지 광주에서 어떻게 살아봤습니까? 저그들 광주 압니까? 이 양반들 광주 사람들 말을 자기네들이 선동하면 분노가 이렇게 잘 끓으니까 그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권 이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새끼들한테 죽 써서 밥 개줍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이가 광주하고 상관있습니까? 이재명이가 광주하고 상관있습니까? 이재명이는 안동의 시정 잡배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소년원 갔다 오고 그때 소년원 갔다 오는데 뭐 사연이 불분명합니다만은 뭐 성관계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확실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광주에 기생하는 이재명 따르는 국회의원들과 또
반국가 세력인 사람들과 함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들켜버렸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번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윤석열이 필요합니다. 호남이 바꾸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자유통일도 이루어 장차 북만주벌판을 호령하는 동방에 해뜨는 아침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이 바뀌면 다 해결됩니다. 만약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왕의 귀환을 우리 호남민들이 반겨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운세가 다한 이재명이 다한 이재명은 갈 곳은 감옥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는 친북 정북 세력과 결별하고 호남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다시 호남인이 깨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그 호남인 광주 특히 여러분,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사람이 정상이 됐습니다. 부패된 암세포는 몸을 망칩니다. 내 몸 안에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23년도 10월 달에 쓴 간단한 시 가볍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껍데기는 다시 가라. 검은 어둠을 서서히 밀어내는 여명이 금빛 잔잔히 흐르는 영산강을 돌려준다. 영산강, 전라도의 번영의 땅과 역사의 피눈물이 강물되어 흐르는 침묵의 영산강 당신님께 물어본다. 광주여,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그동안 독재와 맞서 민주화를 이룬 시민투사들은 일상으로 돌아와 의연한 강물되어 흐르는데 어디서 정체 없는 이들이 민주화와 독재 타령하며 광주를 다시 아프게 하려는가? 고인물은 썩기 마련. 그동안 광주를 뻐꾸기 둥지 삼아 민주화라는 달콤한 속임수로 광주를 둥지 삼던 그대들, 뱃속만 채웠던 가짜 민주 선동 세력들, 그대들 껍데기 아니시던가?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제 광주 내 탓자리 제2의 해방 광주를 위해 껍데기는 가라. 영산강아, 광주의 찬란한 번영을 위해 제발 저 껍데기들 데리고 다시 못 올 역사의 저편으로 멀리 멀리 흘러가 버려라. 껍데기는 가라.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 하면 만세 한 번만 아시죠? 자유민주주의요 만세!